형사법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65번 문제입니다. 자, 선고유예가 나와 있죠? 선고유예 틀린 것하고 물어봅니다. 보통 1년 이하 징역 금고에 해당될 때 선고유예가 부과되는데, 자, 선고유예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면소가 간주되는데 2년이 기간이죠. 그래서 선고유예 받고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자, 1번 틀렸네요. 기본적으로 개전예정이 현저해야 되겠죠. 뉘우침이 커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도 할 수 있어요. 또 1년 이하 징역,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물론 자격증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도 요건이 됩니다. 자, 65번은 1번 하시면 됩니다. 67번입니다. 집행유예인데 옳은 것하고 나와 있죠. 자,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놈들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죠. 거기에다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1번 액수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로 해야 되겠죠. 1번 틀렸고, 자,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또 3번 형을 변가할 때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요. 맞고요. 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본적으로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고유예를 하게 되면 선고유예는 효력 자체가 면소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면소로 간주하는데, 자, 집행유예가 나오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고유예는 면소 간주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가 실효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고유예는 기본적으로 2년이 경과되면, 자,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1년에서 5년 사이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력이 없어진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67번은 옳은 걸 물어보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형의 집행 종료가 아니고 일반점들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이죠.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개전예정이 현저해야 됩니다. 뉘우침이 커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71번입니다. 형법상 형의 집행인데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거. 자, 근거는 형무소에서 구치한다. 자, 옛날 문제 때 그런 표현 쓸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교도소에 구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시면 되겠고요. 2번. 과료는 판결 확정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 납입이 되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30일 이내고요. 자, 사형은 여러분 교수형이죠? 교수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노역 유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금을 안 내면 1일 이상, 최장은 3년 이하입니다. 노역, 마도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노역에 위치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어요. 과료는 30일의 납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73번입니다. 형법상 사람의 시기에 관한 통설 판례장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보통 출생을 전부 노출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형법에서는 사람이 되는 시기를 뭐죠? 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74번입니다. 갑은 친구 을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병을 살해했죠. 갑하고 을의 형사 책임 나와 있죠. 자, 갑은 자신의 아버지므로 존속 살해죄가 될 것이고 을은 보통 살인죄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7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8번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제 중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걸 하고 물어봤죠. 자, 공갈죄
요소이지요. 공갈증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기나 공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죄로 들어갑니다. 대신 뇌물죄는 여러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죠. 도박이나 유가증권 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83번입니다. 83번. 방송국 가요 담당 프로듀서 갑이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 매니저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금품을 28일에 걸쳐서 받았다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배임 수재죄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배임, 재물을 받았죠? 수재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84번은 보시면 다방에서 A가 주문한 커피죠. 근데 거기에 B가 담뱃재를 틀어버렸죠? 자, 그럼 이것도 재물 손괴가 됩니다. 이미 A가 주문한 커피이기 때문에 A의 재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담뱃재를 터뜨려서 마실 수 없겠다는 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어요. 자, 85번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 나와 있죠. 자, 컴퓨터 사용 사기죄 나옵니다. 직권남용죄, 인신매매죄 다 있는데 과실손괴죄는 없습니다. 알겠죠? 일반점들 우리 과실범은 처벌이 있을 때 이야기인데 과실폭행죄라든가 과실손괴죄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과실손괴죄는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도 보시면 경찰관 A는 수사 필요상 피의자 B를 임의동행 유치했죠. 근데 기각시키지 않았다 나와 있죠.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자, 근데 의사에 반해서 유치한 계속 유치시켰죠. 이거는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89번입니다. 형사소송인데 틀린 건 나와 있죠. 자, 형사소송은 범인에게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았고. 2번. 형사소송은 추상적인 형벌 법규를 구체적 범죄 사실에 적용하는 절차이겠죠. 그래서 맞고. 또 3번. 형사소송을 광의로 보면 수사뿐만이 아니라 형 집행 절차까지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소송은 수사, 공판, 그리고 형 집행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이외에는 없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직권집행한 절차법도 있고요. 또 국가보안법 등도 있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다면 틀렸어요.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죠. 실체적 진실주의인데 틀린 것. 자, 객관적 진실 발견 소급사 원리 맞죠? 2번. 당사자 주장 입증에 구속돼 기초 사실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당사자주의 요소이지요. 그래서 당사자 요소고, 우리 실체적 진실주의는 그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죠.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 가는 것.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은 대륙법계에서는 일반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강조되는 건 맞고요. 그죠? 또 4번은 죄 있는 자는 빠짐없이 바르도록 해라 하는 적극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 실체를 발견해가지고 범죄를 저진 사람은 꼭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있다. 맞습니다. 틀린 건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일종의 당사주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92번입니다.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에 틀린 것. 1번. 소송 구조로는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맞고요. 당사자주의는 우리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에 기하는 소송 구조가 되겠죠. 맞고요. 또 3번. 우리는 탄핵주의 구조를 취하지 않고 당사자의 직권을 절충한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죠. 자, 탄핵주의는 여러분 소추기간하고 재판기간이 다른 경우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검사가 소추하고
우리 법관이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탄핵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직권주의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90에 틀린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4번 문제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상 공평한 법원 구성의 제도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죠. 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들 우리 법관에, 자, 우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우리 법관의 제척제도, 또 기피제도, 또 회피제도가 존재합니다. 공정 확보를 위한 것이죠. 자, 법관의 휴가는 뭐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고. 자, 96번입니다. 고소에 가서 틀린 건 나와 있죠? 고소. 자, 범죄를 인지한 3자가 해야 된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3자가 하는 것은 고발. 고소는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죠. 자, 고소권자는 피해자라든지 피해자 법정 대리 또는 배우자 친족 또는 지정 고소권자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번 틀렸고요. 또 고소, 고발 등은 수사의 단서가 돼서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고소는 서면 의뢰하지만 구두도 가능합니다. 또 고소 취소에 관한 문제는 자, 친고죄 같은 경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97번입니다. 고소 틀린 건 나와 있죠? 자, 고소를 취소한 자는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자, 1번은 맞았고. 2번. 고소나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여러분, 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고발은 대리가 안 되지만 고소는 대리가 가능하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또 3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또 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 의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틀린 건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99번이죠. 형사 절차인데 틀린 거. 1번. 자, 수사기관은 피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응의 경우도 체포 사유가 됩니다. 맞았고요. 2번. 수사기관은 피의자 재질이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부정인 경우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럴 때 보통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맞고. 또 3번.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하기 때문에 사인도 체포할 수 있어요. 사인 체포할 때는 바로 즉시 수사기관, 경찰에 인계를 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자, 4번. 수사기관은 만약 체포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경우죠. 이때 피의자 즉시 석방하는 경우는 48시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해야 돼요. 21시간이 아니고 48시간입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00번 문제입니다. 자, 긴급체포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긴급체포는 기본적으로 사무장삼, 사용무기 장기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주거 없는 요건은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장삼의 범죄를 저진 경우죠. 근데 일정 주거가 없을 때라는 것은 우리 요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보통 우리가 주거 없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도주 우려나 주거 부정, 또 증거인멸, 이 세 가지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이고, 긴급체포 조건에는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사법경찰관은 검사 사전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도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도 있어요. 맞고. 긴급한 경우 때는 지휘를 받지 못하고 바로 보고를 조치로 가야 됩니다. 또 3번.
구속영장 청구할 땐 긴급체포도 첨부해야 됩니다. 자, 4번. 긴급체포 이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죠? 석방돼야 되거든요. 이때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체포 제한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101번이죠. 긴급체포는 현행범 체포인데요. 틀린 것. 1번. 국회의원 대선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나와 있죠? 현행범은 국회 동의 없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현행범이라도 경미범죄죠? 50만 원의 벌금구류 가리사는 범죄이죠. 이때는 주거 부정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또 사인이 체포하면 임의로 석방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사인이 체포하면 즉시 인결해야 되겠죠?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서 자기가 석방한 것은 안 되겠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4번 긴급체포 경우는 사법경찰 체포 즉시 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자, 1번이 틀렸다 보시면 되겠다. 자, 102번입니다. 체포 구속인데 옳지 않은 것. 1번.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경해야 되겠죠. 영장 청구권은 검사 갖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장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 사법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관입니다. 리가 안 들어가죠? 관. 우리 경위상이죠. 검사 있고 검사가 법관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 또 검사가 이제 할 수도 받아줄 수 있고 기각시킬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받아준다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죠. 검사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어요. 1번은 맞았고 2번 현행법상 영장에 의하자는 구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는 있죠.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 영장 없이 구속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맞고요. 또 3번 사법경찰 피의자를 구속해야 되면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되겠죠. 우리 구속기간이죠. 사법경찰관이 갖고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죠.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검찰에서는 보통 이제 10일 이내 물론 한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10일 이내 인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는데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이후에 구속하고자 할 때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게 아니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청구.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03번은 현행범 체포이지요. 자, 104번입니다. 공소제기인데 틀린 것.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불거불리 원칙. 그러니까 불거불리 원칙은 일반적으로 이르지 않으면 심리할 수 없다. 바로 그 원칙이죠. 그래서 공소제기가 없다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불거불리 원칙이라도 합니다. 맞아요. 2번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사 재량이다. 이것은 기소 편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지가 아니죠. 2번은 틀렸습니다. 또 3번 범죄 혐의가 없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기소 불기소 처분이죠. 그래서 맞고요. 자, 국가기관이 검사 소추에 의해서 형사소송이 개시되는 원칙을 국가소추지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틀린 건 2번. 자, 105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 자, 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되지만 검사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걸 의미하겠죠. 맞고. 우리 형사소송은 국가소추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맞고요. 3번.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개시하며 공소제기로 종결된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사는 공소제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1차 종결에 1차. 대신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대신 공소제기로 무조건 종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잘못되다 보시면 됩니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계속할 수 있어요, 수사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죠. 이때 고소고발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틀린 건 3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106번입니다. 검찰의 소관사항이 아닌 건 나와있죠? 자, 즉결심판 청구네요. 일반적으로 즉결심판 청구는 우리가 기소독점지 위의라고도 합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하거든요. 알겠죠?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소독점지 이외라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7번이죠. 형사소송인데 옳게 기소한 건 나와있죠? 1번. 법관의 제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야기죠. 당사 신청에 의해서 법관을 탈퇴시킨 것을 우리는 기피라고 하는 것이죠. 기피. 회피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죠. 2번. 형사사고로 수사받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죠. 피의자. 공소 제기하면 피고인. 확정 판결받으면 수용자죠. 2번도 틀렸고. 자, 3번. 수사기관은 주관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객관적 혐의가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사 개시는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 자, 3번이 맞았습니다. 자, 4번은 형사절차 개시 심리가 소추기관이 아닌 우리 법원의 직권에서 행해진다. 이것을 여러분 규문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추기관 소추도 없이 법원이 소추기관 기능까지 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규문주의란 말 씁니다. 직권주의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9번 문제로 갑니다. 공소시효 문제죠. 틀린 거. 자, 공소 제기할 때 시효가 있어요.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시효가 있는데 틀린 거. 1번.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 경조에서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25년이나 되죠. 이런 것들. 또 공소시효가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살인하고 기타 우리 뭐 강간 기타 등 해가지고 또 시체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에 공소시효가 일반적으로 더 길어지든지 한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공소시효 정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1번 경제 장단이 있다 맞고요. 2번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그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사형은 25년 맞죠? 자, 4번 틀린 게 공소제기는 반드시 적법 유예된다. 그 요건은 없습니다.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1번 갑니다. 자, 우리 국선 변호이죠. 국선 변호는 우리 법원에서 직권 선임 또 일반적 피고인 청구에 의해서 선임할 수 있죠. 근데 국선 변호를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죠. 자, 국선 변호인 선임입니다. 자, 이 사유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구속이 됐거나 또는 자, 미성년자이거나 그죠? 자, 또는 70세 이상이거나 70세 이상 자, 또 농아자 또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죠. 심신장애 의심이 있다. 자, 또는 사무단삼이지요. 그죠? 그래서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권에 의한 선임입니다. 대신 빈곤 등에 의하는 것은 우리 피고인 청구해야겠죠? 청구. 이제는 빈곤 등의 사유입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자, 파산할 때는 아니죠.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113번입니다. 자,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이 사망했죠? 사망해버리면 공소 기각 판결 내립니다. 자, 이 말은 공소 기각 결정이 나오면 실체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심리를 안 하는 거죠. 사망했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소 기각 결정 사유는 공소가 취소됐거나 사망 이런 경우죠. 일단 이런 경우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공소계약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15번입니다. 약식명령에 틀린 건 나와 있죠? 자, 벌금 가료 몰수처형의 경우 약식명령 대상이다 맞고, 기도 독점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3번. 법정령이 벌금하고 징역형, 선택형인 경우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일단 벌금이라든가 과료 몰수죠. 벌금, 과료, 몰수가 선택형으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벌금, 과료, 몰수가 선택형으로 들어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정시재판 청구가 있다면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틀린 것은 여러분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7번으로 가겠습니다. 즉결심판인데 옳은 건 나와 있죠? 1번.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죠. 또 2번. 심리는 공개입니다. 또 3번. 즉결심판에 불복하면 7일 이내 바로 경찰서장에게 정식 재판 청구서 제출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자, 4번.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죠. 옳은 거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즉결심판 대상되는 범죄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 118번은 소년이 형사사건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 시기. 자, 소년이가 아니가를 행위시냐 재판시냐. 이건 재판시 기준입니다. 알겠죠? 재판시 기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19번입니다. 상소인데 옳지 않은 것. 자, 상고심은 대법원심이고 대법원심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라고 그래요. 사실관계를 심리하기 때문에 1심,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 적용상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심이란 말 씁니다. 1번은 맞았어요. 상고심은 대법원이에요. 2번.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항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 명령에 불복하면 항고. 또 3번.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요칙이 적용되겠죠? 그죠? 피고를 유예해서 항소했거든? 근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이익변경금요칙입니다. 맞고요. 자, 항소나 상고, 형사소송에서는 제기기간이 7일이에요. 7일. 알겠죠? 그래서 7일입니다. 자, 4번은 틀렸어요. 자, 120번입니다. 형사소송인데 옳은 건 나와 있죠? 일단 1번은 실체법의 절차법이고요. 자, 2번이 맞았네요. 우리 형사소송은 공판 수사 절차 다 규정이 돼 있어요. 2번이 맞았고. 자, 순수한 직권주의가 기본 구조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원칙하면서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주의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4번은 형식적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입니다. 옳은 거니까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121번은 법관이 불구제재판 현장 법정사유가 있다. 법정사유죠. 법정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정한 대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을 제척. 기피 실적에 들어가면 기피. 그죠? 그리고 스스로 그만두면 회피죠. 자,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번은 이미수할 권한 나와 있죠? 피해자 신문 사실조회가 이미수합니다. 검증 수색. 이런 전부 다 강제 수사로 보시면 되겠죠?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전부 다 강제 수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23번은 형사상 유죄 판결이죠.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 다시 판단해 주라. 재심 제도이지요. 재심 이렇게 보시고요. 자, 124번은 면서 판결이죠. 자, 면서 판결하는 경우죠. 자, 면서 판결은 확사 공표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면서 판결을 하는 사유가 나오죠. 이런 면서 판결하는 기본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그죠? 일반적으로 확이 뭐죠? 확정 판결이 있다. 또 사면이 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그리고 폐지됐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서 판결은 확사 공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 기각으로 갑니다.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 내놓으세요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형사소권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